흘러간 시간 동안 시공간을 채웠던 수많은 인생들이 밑거름이 되어 영화 또는 책이 탄생될 수 있었겠죠. 오늘도 영화 서점에 있는 숱한 인생 중에 한 권의 영화를 만나보겠습니다. 영화 속 인생 이야기를 나눠줄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 소개시켜 주십시오. 네, 혹시 사계절 중에서 왜 하필 여름이 공포 영화 시즌인 줄 아세요? 사람이 공포로 인해 놀랐을 때 네.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혈관이 수축을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관으로 가는 피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서늘함을 느끼죠. 네. 실제 체온도 조금 내려간다고 하던데요. 공포가 잔혹 범죄 같은 현실적인 것에서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영적인 대상에서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네. 오늘 정말 아주 묘하고 특별한 공포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해요. 가끔씩 공포를 느끼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들 하잖아요. 그죠? 네네. 하지만 그래도 묘하고 특별한 공포라고 하니까 조금 긴장됩니다. 저도 오랜만에 다시 이 영화 보고서 묘한 공포를 또 느꼈었는데요. 네. 천재적인 후각을 가진 주인공이 향수를 만드는 영화예요. 좀 일반적이지 못한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공포를 정말 잘 보여주는 명작이에요. 향수를 만든다라. 혹시 이 영화의 원작이 향수라는 소설은 아닌가요? 맞아요. 작은 글씨로 향수 옆에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라고 덧붙여 있는데요. 시간적인 배경이 18세기 유럽이고 장소가 파리예요. 네. 파리의 어느 악취가 진동하는 생선 시장에서 한 여인이 생선을 팔다 말고 천막 뒤로 들어가더니 혼자 아기를 낳아요. 네. 그 아기를 생선 내장 더미 위에다가 버리고 나와서 아하. 다시 태어나게 생선을 팔아요. 근데 설마 정말로 아기를 그렇게 버린 겁니까? 네, 이 아기가 심지어 5번째 아기인데요. 4번째까지는 그런 식으로 밀쳐두면 죽었기 때문에 감쪽같이 버릴 수가 있었는데요. 네. 오늘 이 아기 장 바티스트는 살아나요. 이 아기가 막 우니까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던 행인들이 천막 안에 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되고요. 엄마가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네네. 결국은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돼요. 그렇다면 본의 아니게 주인공은 태어나서 처음 울었던 울음소리로 엄마를 사형장으로 보낸 그런 형국이군요. 네,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사형장에 보내더니 그 이후로도 이 장 바티스트와 잠시라도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은 사고가 나든지 또 실수로 그러든지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네. 반면에 이 주인공은 죽을 고비를 정말 많이 만나지만 그때마다 어떻게든 고비를 넘기게 돼요. 5살 때까지 말을 못했는데요. 네. 냄새 맡는 능력 하나만큼은 정말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군요. 악취 속에서 태어났으니까 냄새로 가장 먼저 세상을 받아들였을 거고. 네. 그래서 후각이 더 발달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맞아요. 하지만 능력 발휘를 못하다가 13살에 고아원에서 가죽공장에 팔려가거든요. 그 가죽공장에서 16시간씩 노동을 하게 되는데 네. 그때 힘들기보다는 더 큰 세상에서 더 많은 냄새 맡는 거를 행복해 했었어요. 바람에 실려오는 수십 킬로미터 바깥의 냄새도 맡을 수가 있었는데요. 청년이 된 어느 날에 이 장 바티스트가 처음 맡아보는 향기에 반해서 이 향기가 묻어오는 바람을 따라가요. 그 향기의 주인이 자두를 팔고 있는 미녀 여성이었는데요. 네. 그녀의 등 뒤로 슬그머니 다가가더니 숨을 들이마시기 시작해요. 너무 놀랐을 것 같은데 갑자기 낯선 남자가 뒤에 와서 냄새를 맡는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군요. 네, 그녀가 장 바티스트의 눈빛을 보고는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 비명을 지르지는 않고 아주 침착하게 자두 사실래요? 하면서 자두를 내밀어요. 네. 그러자 이 장 바티스트가 덥석 그녀의 팔을 잡고 냄새를 막 맡아요. 네네. 결국에는 이 여성이 비명을 지르면서 확 도망가는데요. 네. 향기를 맡아버린 이상 이제 그녀가 어디에 있든지 이 장 바티스트는 찾아낼 수 있어요. 밤이 되었고 이 바람에 묻어오는 향기를 따라서 노숙하고 있던 그녀를 단박에 찾아내고 이번에도 또 등 뒤로 가서 냄새를 맡는데요. 이때 음울한 음악이 깔리고 주인공의 호기심 찬 눈빛과 이 냄새 맡는 코가 클로즈업 되는 장면이 정말 이 영화에서 인상 깊은 공포의 한 장면이었어요. 아, 정말 소름 끼칩니다. 네. 소매치기나 강도도 아니고 코로 다가와서 냄새를 맡으니까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생기면 사람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당혹스러워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녀가 이제 막 비명을 지르는데요. 마침 행인이 지나가니까 이 주인공이 얼른 그녀의 입을 막아요. 네. 그리고 행인이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이 손으로 입을 막았기 때문에 그녀가 질식사하게 되었는데요. 아하. 처음으로 반했던 여인의 향기였기 때문에 이 주인공은 죽은 그녀의 향기라도 어떻게 저장할 수 없을까 하다가 그 순간 네. 향기는 허공에 날아가는 것이지 영원히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서 막 절망해요. 네네. 그러다가 우연히 향수 발명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경쟁사와 같은 향을 만들려고 연구를 하고 있던 발명가 앞에 이 장 바티스트가 나타나서 순식간에 그 향기를 만들어 주니까 이 사람이 장 바티스트를 키워주기 시작해요. 네. 그렇게 커서 이제 더 많은 향수 제조법을 알기 위해서 향수의 도시로 떠나는데요. 네. 그 도시에 장 바티스트가 온 이후로 미녀들의 나체 시신이 막 발견되기 시작해요. 전에 반했던 여인의 향기를 담을 수 없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다른 미인들을 이용한 걸까요?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는 향기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네. 온 세상을 사로잡는 향수를 만들려고 이 미녀들의 피부를 이용해요. 끔찍하지만 이 미녀 한 명당 고작 한 방울의 오일을 얻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한 병을 가득 채워요. 이 영화의 원작 소설도 지금까지 모든 베스트셀러 중에서 가장 장기간 베스트셀러여서 기네스북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이 소설을 영화화한다고 했을 때 후각을 어떻게 시각적인 영화로 만드냐 논란도 많이 됐었지만 네. 이 영화도 역시 상을 휩쓸었고요. 이 영화 마지막에 바람에 묻어오는 향기가 사람을 어떻게 사로잡는지 정말 그 공포스러운 장면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 영화 제목 알려드리면 네. 영화 제목도 소설과 똑같이 향수라는 제목의 영화예요. 그렇군요. 정말 소름 돋고 끔찍합니다. 사람을 해치면서 얻은 향기를 진정한 향기라고 할 수 있을까? 그 향기가 세상을 사로잡는다 한들 그렇게까지 해서 향기를 만들어야 하는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오늘 보편적인 기준을 벗어난 극단적인 사람의 행동으로 공포를 보여주는 영화 향수 소개였습니다.